자, 이번에는 거기 교재 177쪽을 한번 보세요. 177쪽. 거기 보시면은 미착 상품이 나와 있죠. 이 부분입니다. 요거. 예. 그 포함과 제외, 즉 우리 요 기말 재고액에 여기에 포함한다는 거는 내 거. 그죠? 내 거는 포함해야 되고 판매된 거는 제외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기말 재고액에 요게 들어갈 금액은, 그죠? 우리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 당연히 내 거니까 포함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내 건데 이게 다른 데 가 있다. 그죠? 타처에 보관되어 있는 거. 요것도 내 거라면은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되겠죠.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데 다른 장소에 가 있다 하더라도 내 거라면은 당연히 포함해야 되죠. 그럼 이제 요거는 우리 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이거는 당연하겠고, 요 부분이 어떤 거 있느냐? 크게 한 4가지, 한 5가지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첫째, 할부로 팔았다, 할부. 할부로 판매한 상품. 돈은 안 받았죠? 그죠? 할부로 팔았으니까. 그렇지만 내 거다. 그죠? 예. 그럼 이 할부 판매 상품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위탁 판매 상품 있죠? 내가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죠? A라는 사람한테 좀 팔아주세요 하고 보냈습니다. 세 번째는 시용 판매 상품. 이 물건은 시용 판매라 그랬습니다. 그죠? 시용 판매라는 거는 시험 삼아서 사용해 보고 물건이 좋으면 구매하세요. 우리 왜 그저 홈쇼핑 보면은 뭐 일주일간, 그죠? 일주일간 사용해 보고 그 구매를 결정하라 하는 거 있잖아. 그죠? 예, 이런 게 시용 판매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내가 실제 한번 써보고, 그럼 우리가 판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지금 운송 중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착 판매 상품이다. 도착이 안 됐다. 그죠? 팔았는데 도착이 안 됐다. 이런 거. 이런 경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첫째, 요거는 선적지 인도 조건 이렇게 반드시 문제에서 나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팔았다. 또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팔았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요 조건이 붙죠. 그죠? 예. 그 다음 하나 더 한다면은, 상품권 판매. 백화점에서 파는 거 있죠. 그죠? 요 상품권 판매는 백화점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회계는 개인 소비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식 회사에서 합니다. 그래, 백화점 회사 입장에서. 자,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첫째, 할부로 팔았는 거는 무조건 제외입니다. 아셨죠? 이거는 무조건 제외한다. 왜? 이거는 판매로 간주해 버립니다. 할부로 파는 거는. 예. 뭐 2달 또는 뭐 10달, 2년 있잖아. 그죠? 할부로 파는 거는 판매된 걸로 간주합니다.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 우리 법에서는 이거는 판매로 간주하자. 인도한 날 판매된 걸로 봐버립니다. 그럼 무조건 내 거 아니다. 그죠? 판매되었으니까. 위탁 판매 상품입니다. 우리 회사가 내가, 그죠?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요 내 물건 좀 팔아주세요 하고 물건 보내줬습니다. 그죠? 그 보낸 물건 우리가 적송품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물건을 좀 팔아주세요 하고 보냈죠. 그럼 A가 요 물건을 소비자한테 팔아야 됩니다. 그죠? 소비자한테 판매하지 아니하고 아직 A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건 아직 판매 안 된 거죠. 요거는 내 거. 당연하잖아. 그죠? A가 팔았는 거는 판매된 거고, 이 사람, 이 수탁자가 갖고 있는 거는 내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위탁 판매 상품은 그 중에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거, 보관하고 있는 거는 내 장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포함해야 되겠죠. 내 거니까. 이해되죠? 그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내 거잖아. 그죠? 예. 이런 이제 위탁 판매는 많죠. 위탁 판매 보면은 막 가장 대표적인 게 말하면은 어떠한 그 출판사 있죠. 출판사와 서점. 그죠? 예. 책을 요는 팔아주잖아. 그죠? 출판. 그 수수료 받습니다. 그죠?
또는 뭐 출판사 서점이고 또 제약회사 있죠. 제약회사와 약국 이런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그죠? 이런 게 위탁 판매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는 이 회사 제품이잖아.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시용 판매 상품입니다. 이거는 요런 이제 이 사람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회사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요 물건 써보고 좋으면은 구매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죠? 물건 한번 써보고 일주일간 시험 삼아서 한번 써보고 나서 좋으면은 구매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요 부분은 그 소비자, 매입자가 사겠다는 매입 의사 표시가 있었다. 매입 의사를 표시를 해왔다면 이거는 판매된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제외하고 아직 매입 의사 표시가 없었다. 그거는 내 거니까 아직 포함해야 되겠죠. 판매 안 됐으니까. 아시겠죠? 요거 원료에 조금만 생각하면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물건을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죠? 팔았는데 선적지 조건이라 그랬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예, 태평양 바다로 물건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부산항에서 미국 LA항으로 물건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조건이 선적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선적지라는 것은 요 부산항을 말합니다. 배에 선적하는 장소. 도착지라는 거는 여기 도착지겠죠. LA항이고. 그럼 선적지에서 인도됐다. 요 시점에 판매된 걸로 보자 이거고, 도착지 조건이라는 건 요 도착했을 때 판매된 걸로 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물건이 가고 있는데 선적지 조건이라면은 요 시점에 판매됐으니까 요거는 판매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죠? 제외. 그럼 도착지 조건이라는 건 요 도착해야만이 판매된 거니까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죠? 요건 아직 판매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판매 안 된 걸로 간주해서 내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이해되죠? 그런데 문제를 조심해야 될 거는 요게 판매가 아니고 매입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매입. 그럼 매입이라면은 물건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는 선적지가 여기 되겠죠.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했다. 요 시점에 내게 됐으니까 내가 취득한 겁니다. 그죠? 요거는 내 거 포함. 도착지 조건으로 말하면 매입했다. 요 도착지 조건이라면은 아직 도착이 안 됐으니까 내 거 아니죠. 제외. 여기 반대가 된다. 아셨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게 판매인지 매입인지를 잘 구분하셔서 요게 반대 현상이 생기니까 암기하면 안 되고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원리 요렇게 이해를 하세요.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그죠?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상품권입니다. 요 상품권을 팔았을 때 이거는 우리가 상품권을 팔은 거고, 그죠? 요 상품권을 팔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죠? 만약에 10만원짜리 상품권 팔고 돈을 10만원 받았다? 이걸 우리는 회계에서는 이거는 부채로 봅니다. 부채, 선수금. 물건을 주기 전에 이런 상품권이라는 정서를 주고 돈을 먼저 받았으니까 계약금 쪽으로. 그래서 계약금을 간주해버립니다. 부채로 봅니다. 그럼 이 상품권을 언제 부채가 감소될까요? 그렇죠. 물건을 내줄 때. 그죠? 따라서 요거는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회수할 때, 상품을 회수할 때 요 물건이 이제 판매됐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상품권 판매는 회수할 때, 여기 회수했을 때 판매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판매가 안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상품권 판매는 회수할 때 물건이 판매된 걸 보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뭐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특히 요거 4개. 알겠죠? 예.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할부 판매는 무조건 제외한다.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거는 내 거니까 포함하고, 시용 판매 물건에 대해서는 그 소비자, 매입자가 사겠다는 의사표를 해오면은 판매된 거. 표시가 없었으면은 내 거. 그죠? 미착 판매 상품인 선의 조건은, 요거는 선적기 조건은 제외하고, 도착기 조건은 내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그 상품을 팔아서 물건하고 관계없다. 그죠? 그런데 단지 회수할 때 요거는 판매된 걸로 보는 거다. 이상 요래에서 요게 대표적인 타처 보관. 그리고 하나 여기서 보면은 우리 회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지만은 반대로 요런 게 있잖아. 그죠? 부탁받은 거. 내가 반대로 판매를 부탁받았습니다. 그죠? 이 부탁받았다는 거는 수탁이 되겠죠. 그죠? 수탁 판매 상품. 요거는 내 거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이거는 뭐 한다? 제외. 그죠? 제외하고.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탁받은 거는 내 거 아니니까 제외하고, 요런 경우는 포함과 제외 구분되겠죠. 그죠? 예, 이래서 기말 재고액을 산정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책을 보면서 조금 더 보충할 거 말씀드릴게 보세요. 178쪽입니다. 그죠? 기업. 선적지 조건. 요거 이해되죠? 그죠? 예, 도착의 조건도 이해됐고. 두 번째, 적송품은 위탁 판매 경우입니다. 그죠? 시송품 하면은 요거는 시용 매출.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개 나와 있죠? 특별 주문품. 요거는 판매자가 특별히 주문한 거니까. 그죠? 예, 구매자가. 그죠? 특별히 주문한 거는 말하자면은 이미 판매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제외. 아시겠죠? 예. 할부 판매도 판매된 걸로 간주한다 그랬죠? 제외.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반품 조건부 판매입니다. 그죠? 그 기업과 니은을 자세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죠?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반품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거는 포함한다 그랬는데, 대부분 뭐냐 하면은, 이게 기업인 경우가 거의 주된 거죠. 그죠? 반품 가능성 예측하는 경우다. 그래서 우리는 반품 조건부 판매다 하는 것은 반품 받는 조건으로 팔았는 거는 판매 안 한 걸로 봅니다. 아예 판매 안 한 걸로. 아시죠? 예, 그래서 판매 안 했으니까 내 거니까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되겠다. 그죠? 예, 따라서 요 판매에 우리가 그냥 하나만 아세요. 반품 조건으로 판매라는 거는 반품 받는 조건으로 팔았으니까 이거는 판매된 걸로 보지 않는다. 아셨죠? 예. 재구매 조건으로 판매, 그것도 마찬가지. 내가 팔았지만은 다시 구매하는 조건, 다시 환매, 구매하는 조건, 이것도 판매된 걸로 보지 않는다. 다음, 뒤로 가시면은, 179쪽에 저당 상품, 이거는 돈 빌린 거니까, 그죠? 우리가 질권 같은 거, 저당을 하고 돈 빌린 겁니다. 당연히 내 거니까 포함하고, 타처에 보관하고 있는 거, 당연히 내 거죠, 그죠? 예. 다음에 매입 계약만 했다면 이건 내 거 아니죠? 제외. 그래서 그 요약해 놨습니다. 그죠? 포함 여부에. 자, 뒤로 가서 실제 그 문제를 하나 가지고 우리 좀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180페이지 1번. 김포회사의 기말의 재고자산이 다음과 같다. 기말 재고자산 얼마냐 물어봤죠. 기억.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기억인 경우에는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했습니다. 물건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선적지죠. 요 조건으로 매입해서 요거는 내 거다. 따라서 내 재고자산에 어떻게 하죠? 포함 3만원. 이렇게. 예. 그 앞에 보면은 FOB가 나와 있죠. 그죠? 이거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FOB라는 거는 본선 인도 가격의 준말입니다. 배 본선에 실을 때까지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 예, 요런 뭐 FAS 요런 거는 선척 인도 가격이다. 배 옆에 이제 짐을 그 배 옆까지만 예, 판매자가 부담하는 거고, 또 이거 외에 뭐 CNF 운임 포함 가격, 운임 도착 시까지 운임을 포함하고, CIF 하면 운임과 보험료를 갖다가 도착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두 번째, 목적지 조건으로 매입했습니다. 그죠? 목적지라는 거는 도착지를 말합니다. 도착지 조건으로 매입했다. 요거는 도착해야 내 거 되니까 이게 내 거 아니죠. 제외. 세 번째, 매가는 판매가입니다. 그죠? 매가로 계상된 위탁 판매 상품이 만원 있는데 요거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익이 30% 있으니까 이건 아직 위탁 판매니까 판매가 안 된 겁니다. 그죠? 그거는 내재고자산에 포함하는데 이익분은 제외해야 되잖아. 그죠? 따라서 7,000원만 내재고자산에 포함한다. 다음 리얼 시용 판매 조건으로 판매했습니다. 원가는 18,000원짜리를 매가 20,000원에 팔았다. 그죠? 예. 원가 18,000원짜리를 20,000원에 시용 판매. 요거는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하고 팔았죠. 그죠? 그런데 그 소비자가 12,000원을 매입하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죠? 소비자는 이 금액을 알 수 없잖아. 그죠? 요거 중에서 12,000원 사겠답니다. 그럼 12,000원 판매된 거죠. 12,000원 판매됐으니까 그럼 8,000원만큼은 요거는 내 거, 내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됩니다. 그죠? 요 중에 12,000원은 매입회사 통지를 받았으니까 판매된 거잖아. 그럼 8,000원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여기에 매가기 때문에 요 속에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8,000원의 원가가 얼마냐 알아봐야 되죠. 요거, 이렇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요 20,000원과 18,000원, 이렇게 비교하면은 20,000원과 18,000원, 요 비율이 같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 대 요거 비율이 몇 프로죠? 예, 90%입니다. 요것도 90%. 이렇게 8, 9, 72, 7,200원. 이걸 우리가 환산가액이라 합니다. 비율이 항상 같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아시죠? 아, 원가와 매가 요거 환산하는 거. 요거 대 요거 비율이 90%다. 요것도 같다. 그죠? 90%. 하나 더 보세요. 20,000원과 8,000원 세로를 보니까 20,000원 대 8,000원 몇 프로죠? 40%다. 그럼 마찬가지 요거 대 요거 비율도 몇 프로? 40%. 그럼 18,000원에 40%는 요거 되잖아. 그죠? 7,200원. 아, 요렇게 하고. 또 하나 있죠. 대각선. 곱하고 곱한 금액이 같아집니다. 따라서 요런 경우는 곱하고 나누면 되죠. 요걸 서로 곱하고 요거 나눠주면 요거 나옵니다. 아시죠? 그래서 7,200원은 내 거다. 플러스 이렇게. 다음 미움. 타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수탁 상품이다. 그죠? 부탁받은 이거 내 거 아니죠? 제외. 담보로 제공된 당사의 상품, 이거는 담보 제공해준 거니까 돈 빌려서는 이건 당연히 상품 자체는 내 거죠. 그죠? 내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 얼마가 되죠? 54,200원 되겠네요. 그죠? 54,200원입니다. 아시죠? 예, 기말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내 재고자산에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이해되죠? 그죠? 여기에 대한 예제 문제, 하나 보고 갈까요? 조금 저 뒤에 연습 문제 가서 문제 하나 해보고 갑시다. 뒤로 한번 넘겨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 212쪽에, 그 212쪽에 나와 있는 35번 문제입니다. 35번 문제. 그 문제 한번 보세요. 35번 문제입니다. 울산회사가 재고자산을 실사해 본 결과 그 금액이 125만 원이었다. 회계 자료로부터 다음에 두 가지 자료가 입수되었다면 추가시켜야 할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냐 물었네. 그죠? 거기서 우리가 추가시켜야 될 거 얼마를 더 플러스 해야 되느냐, 요거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 원래는 125만 있었죠. 그죠? 요거 얼마고. 첫 번째, 안양 상사로부터 상품 30만 원을 매입하고 인수운임 5,000원 지급했다. 매입 시에 운반비는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럼 얼마 주고 산 거죠? 30만 5,000원 줬는데 창고가 비좁아 이웃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다 보니까 실지 조사를 하면서 요 물건이 제외돼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누락. 그럼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죠? 30만 5천 원 누락됐으니까
포함해야 되고, 두 번째, 원가 18만원짜리 상품을, 그죠? 20만원에 시용 판매했답니다. 원가 18만원짜리를 20만원에 시용 판매했는데, 이 중에 8만원을 매입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8만원만 사겠다 그랬죠? 20만원치 팔았는데 이 중에 8만원만 사겠다. 그럼 남아있는 거 얼마죠? 12만원. 요거는 내 겁니다. 그죠? 내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되는데 요게 매가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요 금액 원가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예, 문제 이해되죠? 그죠? 자, 비율 보세요. 20만원 대 18만원 몇 프로? 90%.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대 요거 비율도 몇 프로? 90%. 하니까 얼마? 10만 8천. 그죠? 요거 대 요거 하면 60%입니다. 그죠? 요게 60%도 10만 8천 원이죠.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금액이 얼마? 10만 8천 원. 이렇게. 그럼 추가시켜야 할 금액이 얼마죠? 41만 3천 원. 이래죠? 예, 이래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예, 그 앞으로 와서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조금 어렵네, 그죠? 31번 하나 보세요. 예, 31번 문제 210쪽입니다. 예, 31번. 문장 읽어보세요. 강원회사 재고자산 계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요거는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얼마가 감소 조정되어야 하는가? 정말해서 문제가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기역, 니은, 티거, 리얼은 내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뺄 거 잘못됐네, 그죠? 뺄 게 얼마냐 묻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제는 포함할 거 얼마냐 물어봤는데 요거는 반대다, 그죠? 그 네 가지 항목이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내 거 아닌 거는 빼야 되겠죠. 뺄 거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뺄 거. 그럼 자 보세요. 첫 번째, 매가로 표시된 위탁 상품이 7,000원 있는데 이 매가에는 40% 이익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럼 이익은 빼야 되겠다. 그죠? 그 7,000원 중에서 40%니까 이익은 그럼 얼마가 되죠? 2,800원. 빼야 됩니다. 2,800원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2,800원. 그죠? 두 번째, 운송 중인 매입 상품. 선적지 조건입니다. 운송 중인 매입 상품이라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있다. 그죠? 매입 상품 오고 있는데, 선적지 조건입니다. 그러면 요 선적지가 여기잖아. 그죠? LA. 여기에서 요 선적지 조건이 요거는 내 거. 당연히 포함된 거 맞네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이 강변회사가 보유하고 있는데, 타회사로부터 수탁받은 상품이다. 타회사로부터 부탁받았습니다. 그죠? 부탁받은 거, 이거는 내 거 아니죠? 빼야죠. 제외. 예, 제외하고. 그리고 시성품은 매가가 2,500원, 원가가 2,000원입니다. 그럼 장부에 지금 2,500원 되어 있죠? 그럼 얼마가 이익이 포함되어 있죠? 미실현이 500원 포함되어 있네. 빼야죠. 뺄 거 얼마? 7,300원. 그죠? 예, 이렇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포함과 제외. 이해되죠? 그죠? 자, 보세요. 요 T계정 두 개하고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해했고, 감모손실과 평가손실도 이해했고, 요 포함과 제외가 무슨 말인지도 이해했고,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그죠? 자, 교재 이제 돌아와서 보세요. 180페이지 수량 결정 방법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죠? 계속기록법과 실재고조사법 뒤로 갑니다. 181쪽에 보면은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리고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나와 있죠. 그죠? 예. 요런 관계, 그 네 가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죠? 크기 비교, 요 관계에서 크기 비교 부분,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크기 비교 부분인데,
요걸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예, 이거는 반드시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거나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다. 물가 상승이다. 인플레이션이죠. 그죠?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물론 이제 기말 재고는 기초 재고보다 크다. 이런 말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죠? 그 중간에 거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거래가 없었다면은 크기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물가가 상승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조건이 엊그제 10원짜리가 그죠? 어제는 12원, 오늘은 14원 하더라. 이게 물가 상승이죠. 점점 물가 올라간다. 그죠? 이게 물가 상승. 이건 우리가 뭐 그림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단순하게 숫자 하는 게 더 쉬울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걸 우리가 선출법으로 기장한다면은 이걸 먼저 팔죠. 선입은. 그죠? 이걸 먼저 파는 거고, 후입은 이걸 먼저 팝니다. 그죠? 그럼 선출법을 하면 요걸 먼저 팔다 보면은, 그죠? 요게 남죠. 그렇죠? 그래서 선출법일 때 요게 기말에 남습니다. 그죠? 기말이 큰 게 남네. 그렇죠? 그럼 반대로 후입을 하게 되면 요걸 먼저 팝니다. 이걸 먼저 팔다 보면 요건 남겠죠? 후입일 때는 기말이 적네. 물가가 상승하는 조건입니다. 그죠? 10원, 12원, 10원 상승하는데 선입을 하면 요걸 먼저 팔다 보니까 요게 남는다. 후입하면 요걸 먼저 팔다 보면 요게 남죠. 그죠? 그렇고. 그럼 이번에는 이동 평균법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11원, 이동은, 요거 11원 맞죠? 11원에서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예. 요거 11원에다가 14원 더해가 2로 나누면은 12.5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총평균법을 한다면은 요 세 개를 몽땅 나눠버립니다. 그럼 더하면은 36원이고 나누기 3 하면은 12 되네. 그죠? 크기 비교 나왔다. 제일 큰 게 뭐죠? 선입. 두 번째 뭐죠? 이동. 세 번째 총, 후입이 제일 적다. 요게 크기 비교입니다. 물가 상승하는 조건 아예. 그래서 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요 기말의 크기는 선입이 가장 크다. 선출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이동평균법이다. 그죠? 이동평균법이고 그 다음이 뭐가 되죠? 총평균법이고 그리고 제일 작아지는 게 뭐죠? 후입이다. 알았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자, 기말의 크기는 물가가 상승하는 조건입니다. 선이총후. 시작. 선이총후. 아셨죠? 예, 기말의 크기. 자, 이거 잠깐 볼까요? 보세요. 이 기말이 커지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요 금액이 커지만 요거는 요게 일정하다면은 요게 커지면 요거는 작아지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말과 매출원가는 반비례입니다. 기말이 커지면은 매출원가는 작아지고 기말이 작아지면은 매출원가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 기말과 그죠? 매출원가는 반대구나. 매출원가의 크기를 묻는다면은 기말의 반대니까 그죠?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반대다. 그죠? 매출원가 반대. 알았죠?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합니다. 보세요. 기말이 크면은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요 매출원가 만약에 350원이면은 여기에 뭐가 생기죠? 이익이 생기죠. 그죠?
이 금액이 커져 버리면 이것도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래서 기말이 커지면은 이익도 커진다. 이익이 커지면은 세금도 많이 내야죠. 그래서 기말의 크기와 이익의 크기와 법인세의 크기는 방향이 요거고, 세금을 많이 내고 나면은 기업의 현금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현금 흐름의 크기는 반대된다. 그죠? 요렇게.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끝났습니다. 기말의 크기와 이익의 크기와 법인세의 크기는 방향이 요거고, 매출원가와 현금 흐름 크기는 반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그럼 문제를 응용한다면은 요거 반대가 나옵니다. 그죠? 물가 하락의 경우 하면은 요게 부동호 방향이 전부 반대가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 두 개를 다 외우면 혼동이 되니까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물가 상승하는 경우에 기말과 이익과 법인세 크기는 선이 총후다. 반대 매출원가 현금은 반대다. 요거 크기 비교 됐죠. 끝났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제 이 크기까지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상품의 핵심 포인트는 다 끝났습니다. 자, 교재를 잠깐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182쪽 아래 그 보시면은 표가 하나 나와 있죠. 그죠? 그 표를 잠깐 보세요. 꽃표 전부 동그라미인데 꽃표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동평균법은 실사법으로 할 수 없다. 총평균법은 계속 기록할 수 없다. 전체를 평균하니까 날짜 순대로 계속 기록을 할 수 없다. 이동평균 실사법 할 수 없다. 그럼 이동평균법은 계속 기록법만 가능하고 총평균법은 실사법만 가능하다. 그죠? 여기 크기 비교. 다음 183쪽에 그 선입하고 문제 숙제 했었죠. 그 밑에 다 해설이 있으니까 요거는 다시 혹시 숙제 안 하신 분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제가 문제 풀 때 자주 할 겁니다. 선입하고 뭐 후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동하고 총평균법에 따라서 그 이익의 크기, 그죠? 어느 게 크다 적다, 그죠? 기말 재고액 매출원가 크기만 이해하시면 되죠. 다음에 그 186쪽을 잠깐 한번 볼까요? 186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매가 하는 법이 나와 있죠. 요거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제가 해드릴 겁니다. 지금 요건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요 부분은 중급 회계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나중에 가서 매가 하는 법 이제 문제 풀이 즉 그 다음 단계 좀 그죠 심화 과정에 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187쪽에 보시면은 그 기본예제 4번과 5번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죠? 매출 이익률과 매출원가 이익을 가산한다 하는 거죠. 요 부분. 그 문제 됐고. 그 다음 189페이지 가면은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방금 했습니다. 그죠? 감모와 평가 손실. 장부와 실지의 차이는 감모 손실이 되고 그 실지 재고와 시가의 차익은 평가 손실이라고 그랬죠. 그 평가 손실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재고자산은 항상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아시겠죠? 저가법 평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기말에 이 기말에 요 금액 우리 뭐라 했죠? 장부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 장부가 200원이고 실지가 180원이고 시가가 150원이면은 요 차이는 감모 손실, 요거는 평가 손실입니다. 그죠? 여기 요 시가라 하면,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요 시가라 하면은 순실현 가능 가치. 줄여서 우리 순실현 가치랍니다. 팔아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말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예상되는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판매 시에 들어갈 비용이 있죠. 판매 비용을 빼고 그것도 판매 시에 추가 예상되는 완성 원가 있으면은 요것도 뺀 거. 추가 완성 원가라는 거는 포장비 같은 걸 말합니다. 아셨죠? 다시 보세요. 재고자산의 시가라는 거는 순실현 가치를 말하고 요 순실현 가치라는 거는 예상 판매가에서
판매 비용과 추가 원성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예. 그리고 191쪽에 제일 위에 보세요. 저가법에 적용이 나와 있죠. 재고 자산에 대하여는 저가법을 적용한다. 그거는 항목별, 조별, 총액 기준이 있지만은 우리는 항목별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조별을 적용하고 총액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 네,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요 상품이 기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있죠. 200원 중에서 요게 50원, 70원, 80원입니다. 그죠? 요게 장부 금액이잖아. 그죠? 그런데 시가가 만약에 이게 40원 돼 있고 이게 75원이고 요게 만약에 60원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그럼 이걸 우리가 전체를 다 하면은 200원이죠. 요거 다 더하면 얼마죠? 175원이죠. 200원짜리가 175원 됐으면 손실이 25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따로따로 하면은 요게 얼마? 마이너스 10원, 요거는 플러스 5원, 요거는 마이너스 얼마죠? 20원이다. 그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요 손실 하니까 마이너스 30원에다가 플러스 5원 하니까 마이너스 25원 맞죠? 그런데 재고 자산은 저가법입니다. 자, 이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A 자산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잘 보세요. A는 적은 쪽, 요게 적은 쪽 맞죠? B는 요게 적은 쪽이죠. C는 요게 적은 쪽이죠. 저가법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럼 50원짜리가 40원 됐으니까 마이너스 10원. 요거는 70원짜리가 70원 된 겁니다. 이걸 무시해버리죠. 그럼 이건 이익이 없다, 그죠? 요거는 80원짜리가 60원 됐으니까 20원이죠. 그래, 따로따로 하니까 손실이 얼마 나왔습니까? 30원. 요래하니까 25원이죠. 틀리죠. 그 법에서는 하나를 통일해야 되잖아. 요래하지 말자. 요래하자. 따로따로. 요걸 항목별이라 이랍니다. 그 교재 다시 그걸 뭐라 그래? 첫 줄에 보세요. 항목별 기준이다. 그런데 유사 품목일 때는 묶을 수 있습니다. 조별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요 총액으로 할 수 없다. 알았죠? 총액 기준은 할 수 없다. 아래 내려갑니다. 그 기본 예제 잠깐 하나 보세요. 그 보면은 감모와 평가와 기말 재고와 매출원가를 구해보는 건데 요거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죠? 요걸 하면서 재고 자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나와 있는 문제. 기초가 얼마죠? 100만원. 매입은 900만원. 기말에 지금 요 기말 금액은 뭐라 그랬습니까? 장부라 그랬습니다. 그죠? 장부가 얼마죠? 660개 2,000원이니까 132만원입니다. 그럼 장부상 132만원일 때 이 매출은 얼마가 되죠? 예, 요거 보면은 868만원. 예, 868만원이다. 그죠? 그런데 장부와 지금 현재 실지 재고를 보세요.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650개입니다. 그죠? 2,000원씩 얼마? 130만원. 그리고 시가가 나와 있죠. 그죠? 그 한 개당 시가는 1,800원입니다. 얼마짜리가? 한 개 1,800원짜리 실제 수량 몇 개? 650개죠. 그럼 얼마가 되죠? 예, 650개에 1,800원 하니까 120만원 나옵니까? 예, 65에다가, 117만원 나오네. 그죠? 이렇게. 자, 끝났습니다. 예, 장부와 실제의 차이가 발생했네. 그죠? 무슨 손실이죠? 감모 손실. 나왔죠? 요거 차이가 13만원 나왔네. 그죠? 요거는 평가 손실. 그죠? 요거는 기말 재고액. 자, 마지막에 그 보면은 3번에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감모 손실은 비용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요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처리한다 그랬죠? 여기에 포함하세요. 그럼 매출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얼마? 881만원.
예, 끝났습니다. 그죠? 1번.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얼마냐? 감모는 2만원, 평가는 13만원. 두 번째, 기말 재고는 얼마냐? 117만원. 매출원가는 얼마냐? 881만원. 까지. 그죠? 예. 그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4번, 5번 하지 마세요. 예. 그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해드릴 건데, 요것만 하세요. 감모 손실, 평가 손실, 기말 재고. 요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하면은 요거 포함한다. 그죠? 정상. 요거 더하니까 요게 매출원가다. 그죠? 예. 이상 요래해서 우리가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합니다. 하고, 예, 거기 보시면은 이제, 예, 그 마지막 192쪽에 7번을 잠깐 한번 보세요. 평가 손실 구하라 그랬습니다. 저가법입니다. 그죠? 그럼 A를 한번 보세요. A는 120개, 단가는 4,000원이죠. 그럼 그 판매가에다가 비용을 빼면은 4,900원입니다. 그죠? 올랐으니까 이건 없다. 이거는 없죠. 그죠? 예. 저가를 해야 되니까. 낮은 쪽. B자산은 150개. 150개인데 3,400원이 2,900원 됐네. 그죠? 500원 내렸다. 얼마? 75,000원. 요거 하락. C. 130개가 2,200원 되네. 내렸네. 그죠? 13,000원 내렸습니다. 하락. D는 3,500원짜리가 4,000원 상승했죠. 우리 저가 부분 하락한 것만 합니다. 이익은 안 하고. 그럼 요거 하락 부분만 하면 얼마가 되죠? 88,000원입니다. 그죠? 손실 88,000원. 저가 부분 손실 부분만 계산합니다. 이상 요래해서 우리 재고 자산은 모두 마무리합니다. 상품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유형 자산. 아시죠? 그 상품에서는 잠깐 자 보세요. 여기 우리 T 계정 지난시간에 했죠. 그죠? 요거 두 개. 선입하고 이동 이해하시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이해하고, 포함과 제외,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죠? 크기 비교, 물가 상승하는 경우. 예. 요래서 딱 기본을 잡으시면은 상품 부분은 이렇게 예,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만 확실하게 하고, 그 문제는 자꾸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예, 그래 하시면 됩니다. 예. 상품까지 마쳤습니다.